본 강의는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20회부터 31회까지 12개년도의 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한 강의입니다. 각 지문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2번씩 문제를 읽어보고 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행정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파트 6 자, 151번입니다. 자, 15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는 행위란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해당한다. 자, 금징이죠. 금징이. 금징형 코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탄식 방해로 미직상투승에 걸렸으나 거초매알을 먹고 간신히 나았다. 자, 여기서 단식방해 미직상투증은 3천만 원짜리 행정형벌이고요. 거초매알은 1천만 원짜리 행정형벌이죠. 자, 그 중에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예요. 자, 이거는 욕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죠. 따라서 3천이 아니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에 해당합니다. 자, 152번입니다. 자, 152번. 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란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일단 그걸 한번 적어봅니다. 2번의 업무정지예요. 업 하나 받고 업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과태료가 적발된 거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2개 받고 그리고 다시 과태료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적발되면 원래 과태료 처분해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이런 유형이 3가지가 있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일단 3가지 틀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과업에 과태료가 있고요. 3과업에 과업이 있고요. 이 업이 있어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업의 과태료는 업무정지. 3과업의 과업은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취. 이 업은 필등취예요. 자, 그럼 요걸 여기에 맞춰 봅시다. 자, 일단 요거는 1년에 3개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3개 행위. 3개. 자, 그럼 요게 3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1년에 3개 행위가 있는 거고, 요거는 1년에 4개 행위가 있는 겁니다. 4회 행위가 있고, 요거는 3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업무정지. 그러니까 1년에 과태료 업무정지가
뒤쪽 2개 있고 그리고 맨 끝에가 과태료가 적발돼야 되는 거야. 업무정지가 2개 있고 맨 끝에 과태료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2회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업무정지예요. 이런 경우에 개업공인 중에서 업무정지 맞네요. 개업공인 중에서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행이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한다? 아니죠. 소공은 자격정지, 업무정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개공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소공이 자격정지에 해당한다는 요 질문은 틀렸습니다. 자, 153번입니다. 153번 거래계약서를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보존 기간이 5년이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인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사유가 맞습니다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계약서를 보관해야 될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소공의 의무는 아닙니다. 154번입니다. 자, 154번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인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개공의 의무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닙니다. 155번입니다. 15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미시죠.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인 동시에 중개인이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네, 맞네요. 자,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일한 의무는요. 개공도 서명 및 날일할 의무가 있고 업무를 함께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공의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156번입니다. 156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인 동시에 중개인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확인설명서를 교부할 의무는요. 개공의 의무예요. 그래서 개공이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이지만 소공의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받지 않습니다. 157번입니다.
157번 중개사무소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임의적 등록취죠. 임등취입니다. 상등취입니다. 임등취, 상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맞고요. 158번입니다. (15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에서 미사용이라는 얘기네. 미사용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미자가 세 가지가 있어요. 미자 세 가지. 미자 세 가지. 미사용, 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 미보관, 미공개. 자, 전속중개를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서를 반드시 사용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용하고 미작성하면 업무정지고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미보관하면 역시 업무정지고요. 실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미공개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밑자 세 가지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이 지문은 요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미사용한 경우 해당해요. 미사용하면 업무정지이지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자, 159번입니다. 자, 그럼 뭐 많이 풀어본 문제죠. 15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이중사무소, 일종의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사무소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보죠. 이중자 세 가지가 있죠. 이중자 세 가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필등취,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이중 사무소는 임등취입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요거예요. 임시중개성 설정이 이중 사무소입니다. 임등취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60번. (16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한 6개월 초과에 무단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냥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6개월 초과도록 휴업하면서 휴업신고 안 하면 임등취입니다. 자, 161번입니다. (16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네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162번입니다. (162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장사 시작하지 않은 경우죠. 1년 내에 장사 시작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장사 시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지정 취소, 해야 한다가 아니죠.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임의적 지정 취소밖에 없습니다. 임의적 지정 취소밖에 없어요. 필요적 지정 취소는 없습니다. 임의적 지정 취소에 임지취입니다. 지정 취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사유가 아닙니다. 163번입니다. 자, 16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 대상물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치 없이 이를 당해 거래 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합니다. 맞네요.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위반하면 업무정지. 자, 164번입니다. 자, 164번 까다로운 질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증 양도대여입니다.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이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나로부터 2개월 후에 폐업을 하고 2년의 폐업 기간이 경과됐어요. 2년의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 재등록했다는 얘기죠. 재등록을 한 경우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위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 정지 처분을 했다? 아니죠. 업무 정지가 아니죠. 필요적 등록 취소하니까 필등취예요. 자, 그리고 등록증을 양도되면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고, 그리고 폐업 기간이 3년이 지나갔으면 등록 취소할 수 없지만 2년밖에 안 지났어요. 폐업 기간이 2년밖에 경과가 되지 않고 다시 재등록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고 등록 취소입니다. 필등취예요. 등록 취소당합니다. 자, 165번입니다. 자, 165번 개업공증에서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가 성. 자, 미성년자면 결격사유자죠. 결격사유자를 중개보조로 고용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자에 썼겠죠. 고용으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는 이를 이유로 업무정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 처분할 수 없죠. 결격사유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하면 업무정 처분이에요. 다만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업무정 처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45일이면 2개월 60일 전이죠.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했기 때문에 업무정 처분 당하지 않습니다. 자, 166번입니다. 자, 까다로운 질문이죠. 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복을 하느라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입니다. 다시 개설 등록, 재등록했다는 얘기죠. 재등록한 경우 왜 거짓복을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는요. 시효가 3년이에요. 다만 3년 동안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3년 동안 떨어야 되고,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1년만 지나가면, 폐업 기간이 1년을 경과하면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없어요. 근데 폐업 기간이 지금 1년이 아니고 4년이나 지나갔죠. 4년이나 경과됐기 때문에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업무 정지는요. 폐업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을 초과한 경우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요거. 자, 이거 외로 좀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죠? 업무 정지는 3년간 떨어야 된다. 시효가 3년이다. 이렇게 돼요. 3년간 떨어야 된다.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은. 이게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1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폐업하고 1년, 폐업 기간이 1년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4년이 지나갔으니까 업무 정지할 수 없다. 자, 업무 정지는 시효가 3년이다. 3년간 떨어야 된다.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는 나중에 재등록하더라도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몇 년간 떨어야 된다? 떨기 싫은 폐업하고 1년.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임의적 등록서, 필요적 등록서는 평생 떨어야 된다. 떨기 싫으면 폐업하고 3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67번입니다. (167번) 이건 우리가 워낙 잘 하고 있는 거죠. 중개사무소를 이전으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법령상 100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100과. 100과 한번 해볼까요? 100과 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이거 100과. 자, 중에서 이거예요.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과 맞습니다. 자, 168번입니다. 자, 168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에 해당한다. 100과죠, 100과. 그리고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과. 169번입니다. (160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아니죠?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고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170번입니다. 170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자, 100과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0과. 100과 사전이 휴폐되었으니 이전에 보증금을 반납하라고 문자로 게시하고 광고했다. 요거 문자 사용 그리고 성명 표기 의무 위반하면 100과예요. 100과. 자, 171번.
177번 5개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5개광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100과 100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개업공 등에 해당한다. 그렇죠? 문자 사용, 성명 표기, 간판 실명제, 성명 표기 의무 위반하면 100과입니다. 100과. 172번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 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한다 아니죠? 교부한 시도지사가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자, 173번입니다. (173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된다. 그렇죠? 청문은요, 취소 처분, 행정 처분 중에서 취소 처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행정 처분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취소 처분할 때 청문하는 겁니다. 자, 자격 취소니까 청문 대상입니다. 174번입니다. 자, 114번, 174번 중요하죠?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가 아니고 자격 취소한 때는 자5, 5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지합니다. 맞네요. 자5 보통이죠. 자5 보통.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입니다. 5일 이내에 보고도 하고 통지해야 돼요. 자5 보통. 보고는 상급행정, 시도지사보다 상급행정관청은 국장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한테도 통지해야 돼요. 자, 그렇게 보고하고 통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보고하고 통지하는 이유가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럼 자격 취소당하면 몇 년간 시험 못 치죠?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3년간 시험을 못 친다. 그래서 시험 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하고도 통지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175번입니다. 자, 17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한 자는 반납하고자 한 자는 그 처분을 받으러 자반 7, 시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반 7, 등반 7, 그러죠? 자격 취소 7내, 등록 취소되면 등록증 7내 반납, 자반 7입니다. 176번. 자, 176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준 사람한테 반납해야 되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소지 시도지사가 아니고.
177번입니다. 자, 117번 중요한 질문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그러니까 거짓 계약서 작성한 거예요. 거짓 계약서 기재 작성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그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만이 개공만을 대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계약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 자, 178번입니다. 자, 178번. 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 완성 그러면 항상 무슨 계약이죠? 중개 완성 그러면 거래 계약입니다.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교부하지 아니하면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가 아니고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179번입니다. 자, 179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거예요. 지금 업무보증 미설정하고 업무를 개시한 거예요.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임등취 맞네요. 그리고 등록 취소는 우선 등록관청만이 개업공인중개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180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180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예, 교부한 시도지사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